그들은 본토 일본인과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류구인이었다. 일본의 영토였지만 오키나와는 언제나 본토에서 다른 눈으로 바라보아진 땅이었다. 일본 제32군 사령관 우시지마 미스루, 우도만, 중장은 이오지마의 교훈을 이어받아 지구전을 택했다. 남북 고지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가능한 한 오래 버티며 미군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한다. 본토 결전을 위한 시간을 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가미카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키나와 해역의 미군 함대를 향해 수천 기의 특공기가 출격했다. 미군 함선 34척이 격침되고 368척이 피해를 입었다. 가미카제의 피해는 역사상 그 어떤 해전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이었다. 해군 중위 오타 미노루, 태전실는 오키나와 해군 기지대 사령관으로 부하들과 함께 최후까지 싸웠다. 그는 자결하기 직전 해군 차관에게 마지막 전문을 보냈다. 그 전문은 지금도 오키나와의 많은 기념관에 새겨져 있다. 오키나와 현민은 이렇게 싸웠습니다. 현민에 대하여 후세에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키나와 민간인들이 겪은 것은 전쟁의 가장 어두운 면이었다. 가마, 자연 동굴, 피신한 민간인들이 일본군에 의해 자결을 강요받거나 군인들에게 숨을 곳을 빼앗겼다. 미군의 포격과 일본군의 강요 사이에서 수만 명의 오키나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민간인 사망자 9만 4천 명. 이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전투가 아니라 그 강요에 의해 죽었는가. 6월 23일, 우시지마 중장이 자결하며 조직적 저항이 종결되었다. 82일간의 전투. 일본군 11만 명 전사. 오키나와는 끝났다. 미군만 2,500명 전사. 오키나와는 끝났다. 그리고 오키나와 민간인 9만 4천 명 사망. 오키나와는 끝났다. 그리고 다음은 본토였다. 제6장. 원자의 빛, 원자광. 1945년 여름. 도쿄는 폐허 속에 있었다. 대공습이 반복된 도시는 섬처럼 여기저기 불에 타지 않은 구역만 남아 있었다. 물자 배급은 한계에 달했다. 성인 1인당 하루 쌀 배급량은 300g도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구마와 도토리로 연명했다. 공장에서는 대나무로 만든 창이 생산되었다. 1억 총옥새, 1억 일본인이 모두 전사를 각오한다는 구호가 이미 현실의 공기처럼 가득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뒤에서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종전. 강화. 전쟁을 끝내야 한다. 천황의 측근들 사이에서, 일부 원로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러나 군부는 여전히 본토 결전을 주장했다. 항복은 없다. 싸워서 조건을 얻어내든지 아니면 전원이 죽든지. 후지타 노이는 이 논의의 일각을 오래된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는 텃밭에서 호박을 따며 생각했다. 전쟁을 끝낸다. 그것은 이 지경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미 죽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헛되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끝내지 않으면 수백만이 더 죽는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광도. B-29 폭격기 이놀러 게이, 가 리틀보이를 투하했다. 우라늄 폭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에 사용된 핵무기. 폭발은 히로시마 상공 600m에서 일어났다. 섬광. 그리고 충격파. 그리고 버섯구름. 히로시마 시내 반경 2km 이내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소멸했다.
건물도, 나무도, 사람도 있다가 없어졌다. 불에 탄 것이 아니라 증발한 것이었다. 히로시마의 8만 명이 그 순간 죽었다. 이후 방사선으로 죽은 이들까지 합하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히로시마 시청에서 일하던 25의 여성 나카무라 유키코, 중촌 설자는 그날 출근길이었다. 그녀는 폭발 중심부에서 2km 밖에 있었다. 섬광이 보였다. 눈이 멀 것 같았다. 그리고 충격파에 날려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는 어둠이었다. 아니, 먼지와 연기가 태양을 가린 것이었다. 귀가 들리지 않았다. 피부가 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카무라는 그 후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녀가 살아남은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오랫동안 알 수 없었다. 방사선 피폭의 후유증은 수십 년간 그녀를 따라다녔다. 살아남은 자의 고통은 때로 죽은 자의 고통보다 길다. 8월 9일. 같은 날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두 번째 핵폭탄 패트만이 투하되었다. 7만 명이 즉사했다. 같은 날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를 향해 진격했다. 마지막 희망 소련을 통한 강화 중잭은 그것으로 사라졌다. 8월 10일. 짐은 신하들의 의견이 갈라진 것을 감안하여 어전회에 천황이 직접 결단을 내렸다. 짐은 신하들의 의견이 갈라진 것을 감안하여 짐의 의견을 말하겠다. 종전에 동의한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울었다고 한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8월 15일 정오, 후지타 노인은 라디오 앞에 꿇어앉아 방송을 들었다. 어려운 한문투의 말들이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했다. 전쟁이 끝났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 눈꺼풀 안쪽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안도인지 슬픔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도쿄 거리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어떤 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어떤 이들은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과달카날에서 살아 돌아온 마스모토 하루오는 그날 오사카 집에서 바치를 하다가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그는 호미를 내려놓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흙 묻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글에서 죽어간 동료들, 오노 상사, 그 이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끝났다. 그러나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필로그. 새벽이 오다. 야명내. 1945년 9월 2일. 태평양전쟁이 끝났다. 1941년 12월 8일부터 도쿄만에 정박한 미국 전함 미주리, USS 미조리, 함상에서 항복 조인식이 거행되었다. 일본 정권 대표 시게미스 마모루 외상이 서명했다. 메가더가 그 옆에 섰다. 나는 돌아온다던 그 장군이 지금 전쟁의 마지막 문서에 서명하는 자리에 있었다. 태평양전쟁이 끝났다. 1941년 1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년 8개월 8일, 그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의 수를 누구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한다. 일본 군인 210만, 일본 민간인 80만, 중국인 수백만, 조선인 수십만, 필리핀인, 버마인, 인도네시아인, 미국인, 호주인, 영국인,
인도인. 합산하면 적게 잡아도 2,500만. 많게는 그보다 훨씬 더. 숫자는 의미가 없다. 아니, 너무 커서 의미를 잃는다.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수천만의 죽음은 통계라는 말처럼. 그러나 그 통계 하나하나에는 오노 상사가 있었고, 후루카와 겐지가 있었고, 나카무라 유키코가 있었다. 이름과 얼굴과 기억이 있었다. 후지타 노인은 그의 가을 텃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전쟁이 끝나도 구름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세상의 변화를 구름은 모른다. 사치코의 남편 요이치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전사 통지가 온 것은 종전 후 2달이 지나서였다. 1944년 네이테 만해전에서 사치코는 통지서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다만 서랍에서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꺼내 읽고 또 읽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괜찮다, 괜찮지 않았다. 처음부터 괜찮지 않았다. 그것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썼던 그 사람이 지금 없다. 마스모토 하루오는 이듬해 봄 고향 도치기에서 밭을 갈기 시작했다. 손에 호미 대신 총을 쥔 세월이 몇 년이었던가. 흙을 만지는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흙은 따뜻했다. 정글의 차갑고 썩은 흙과는 다른 살아있는 따뜻함. 마스모토는 그 흙 속에 씨앗을 묻으며 처음으로 울었다. 오노 상사를 위해, 함께 죽어간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살아남은 자신을 위해.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폐허는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가슴속 폐허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것은 평생이 걸린다. 어떤 것은 평생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다. 태평양의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 빛은 히로시마의 그것과는 달랐다. 파괴가 아닌 시작. 죽음이 아닌 삶, 새로운 세계가 잿더미 위에서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다. 그것을 만들어가야 할 것은 살아남은 자들이었다.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장이 시작될 뿐이다. 제4권환. 제5권 새벽의 땅으로 이어짐. 역사 노트 및 주요 인물. 제4권 주요 실존 인물.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오니시 다키지로, 대서롱치랑, 1891, 1945, 가미카제 특공 작전의 창안자. 특공대원들의 죽음의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전쟁을 수행했다. 종전 직후 할복 자결했다. 유서에는 특공대원의 영령에 사죄한다. 너희들은 용감했다. 나는 살아서 다시 이런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맹세한다고 적혀 있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뮬림충도, 1891, 1945, 이오지마 수비대 사령관. 기존의 무모한 정면 돌격을 벌이고 지구전으로 미군의 막대한 출혈을 강요했다. 미국의 니미츠 제독은 이오지마에서 비범한 용기를 보인 것은 미군만이 아니었다고 평했다. 손녀에게 보낸 그림 편지로 유명하며 2006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의 주인공이 되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우시지마 미스루, 우도만, 1887, 1945, 오키나와 제32군 사령관. 오키나와 전투에서 지구전으로 맞섰으나 1945년 6월 23일 자결했다. 그의 마지막 명령은 조직적 저항의 종료였으나 이미 전장은 무너져 있었다. 오키나와 민간인 피해의 책임 문제는 전후에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오타 미노루, 태전실, 1891, 1945, 오키나와 해군 기지대 사령관.
오키나와 민간인들의 희생을 기록한 마지막 전문을 해군 차관에게 보낸 후 자결했다. 그 전문은 오키나와의 희생을 기억하는 핵심 역사 문서로 남아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폴 티베츠, 폴 티버츠, 1915, 2007,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B-29 에놀라 게이의 기장.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폭격기에 이름을 붙였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행동에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항상 그 중심에 평범한 인간이 있다는 것이다. 제4권 주요 사건 연표 1944, 6, 15, 7, 9 사이판 전투 일본군 전원 옥쇄 민간인 다수 자결 도조 내각 총사직 1944, 6, 19, 20 마리아나 해전, 필리핀의 해전 일본 항공기 370기 격추 미군은 칠면조 사냥이라 명명 1944, 10 20 메가더 네이테 상륙 나는 돌아왔다 선언 1944, 10 23, 26 네이테만 해전 역사상 최대 규모 해전 일본 해군 사실상 괴멸 가미카제 첫 출격 1945, 29, 3 26 이오지마 전투 36일간 교전 일본군 2만 900명 전원에 가깝게 전사 1945, 3, 9, 10 도쿄 대공습 B-29 334대 소위탄 1700톤 약 10만 명 사망 1945, 4일 6, 23 오키나와 전투 82일간 교전 일본군 11만 민간인 9만 4천 미군 1만 2,500 사망 1945, 8, 6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리틀 보이 1945, 8, 8 소련 대일 선전포고 만주 침공 개시 1945, 8, 9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펜맨 즉사 7만 총 14만 이상 사망 1945, 8, 15 천황 히로히토 오금 방송 무조건 항복 발표 태평양 전쟁 종전 1945, 9, 2 미주리 함상 항복 조인식 제2차 세계대전 공식 종결 전략 해설 가미카제의 역사적 의미와 비극 가미카제 특공작전 1944 10. 1945 8은 전쟁사에서 전례 없는 형태의 전술이었다. 총 3,860명의 조종사가 특공 임무에서 전사했으며 미국 함선 34척을 격침하고 368척의 피해를 입혔다. 단일 전술 측면에서는 높은 효율을 보였으나 전략적으로는 전세를 돌이킬 수 없었다. 가미카제가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은 이것이다. 국가가 개인에게 자신의 죽음을 명령할 수 있는가? 그 경계는 어디인가? 일본 사회는 전후 오랫동안 이 질문과 씨름했다. 특공대원들을 영웅으로 볼 것인가? 희생자로 볼 것인가? 혹은 그 둘 모두로 볼 것인가? 원자폭탄의 사용 역시 전후 인류에게 던진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다.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켜 더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주장과 비전 투원을 대량 학살한 전쟁 범죄라는 주장이 오늘날도 충돌한다. 역사에는 단순한 답이 없다. 그렇기에 역사를 배우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다.